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진행할 컨텐츠는요, 우리 집 고양이도 할 수 있는 옵시디언입니다. 자꾸 더베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고양이보다 못하냐라고 여쭤보시지만 아니고요. 고양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쉽게 악마의 앱 옵시디언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강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그 채팅을 잘 못 볼 것 같아가지고요. 그 여행가 제이님께서 채팅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오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고양이보다 못한 이란 이가 나왔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어쩌다가 옵시디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옵시디언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채팅방에 좀 남겨주시면 제 채팅방을 좀 볼게요. 어쩌다가, 네. 네, 구유한 교수님, 요한님 지식관리 툴 찾다가, 네, 그렇죠. 내용량 확장 필요. 제가 한 3년 정도 이런 그 세컨드 브레인 커뮤니티나 뭐 디피터스나 이런 곳에서 보다 보면은 옵시디언이라는 앱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루트를 타고 오세요. 일단 메모나 기록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이미 메모를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나머지 대부분 분들은 아, 저거 메모 필요할 것 같은데, 저거 연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이걸 보게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맛이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구요한 교수님 이거 그래프 뷰 보신 적 있죠? 수많이 막 별처럼 막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고 그거 보면 이제 엄청나잖아요. 아, 내 메모가 내 생각에 저렇게 별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저것만 있으면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언 님이나 이제 고양 교수님의 이 화면을 보면은 되게 테마도 멋지잖아요. 생긴 것도 멋지고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옵시디언 화면을 보게 되는데 진짜 이렇게 엄청나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없던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우리 모두 그거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뭔가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죠? 자, 채팅을 쳐보도록 하죠. 누군가 뭔가 굉장히 쉽게 하면은, 네, 고인물이죠. 썩은 물입니다. 네. 그거를 또 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보고 멋있는 걸 보면. 근데 이제 옵시디언을 딱 열어요. 그러면 황량한 평원을 보는 기분이 딱 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이게 화면이, 이 화면이 뜨잖아요. 처음에. 그럼 진짜 황량하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옵시디언이 제일 좋은 이유는 내 맘대로 뭐든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되돌리면 뭐냐면은 내가 삽질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턱턱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템플릿도 가져와 보고 유튜브 보고 뭐 플러그인도 깔고 막 이것저것 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멋진 나만의 시스템을 가질 수가 없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얼기설기한 이상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통 다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제가 삽질한 것만 해도 제가 볼트를 한 20번 갈아 엎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삐까뻔쩍한 지식 체계를 만들고 반짝반짝한 거 만들고 막 별자리 같은 거 만드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아, 가능했던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구요한 교수님이라고 그분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기록을 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기록을 했어요. 막 어렸을 때 강의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갈 수 있었겠죠. 자기의 분류 체계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꾸 그거에 집착을 해요. 분류를 어떻게 완벽하게 하지? 어떻게 완벽한 프로세스를 만들까? 근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심지어 그 옵시디언을 잘 쓰는 분조차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바뀌게 되고. 자, 그렇다고 고수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템플릿 같은 거 오픈해 줬잖아요. 닉 마일로 같은 사람들이 템플릿을 오픈해 놓으면은 그걸 막 가져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옵시디언 했을 때 닉마일로의 시스템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닉에 빠졌죠. 이제 어린애가 엄마 옷을 입은 것처럼 나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심플한 것이 시작점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결국에는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저와의 시간을 통해서 지식 관리에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기록과 연결은 왜 필요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옵시디언의 근본 요소, 그리고 재미를 붙이며 하는 방법을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로 쉽게 진행할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이제야 드리자면은 저는 타레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삶의 소중한 구슬을 엮어가지고 풍성한 가치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성장 커뮤니티 더베러의 공동 창립자이자 운영자이고요. 저는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네, 오프라인에서는 저는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를 하고 있어요.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쓰잘데없는 일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줘가지고 재미를 느끼고 딥다이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분야든지 제가 수문장처럼 앞에 서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지도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나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옵시디언의 기본 세팅이 있죠. 설정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플러그인 추천, 테마 추천,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쓰실 수 있도록 가장 심플한 세팅이 완료된 볼트를 통째로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링크를 타시면은 제가 채팅방에 남겨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통째로 볼트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옵시디언 기본 세팅이 모두 완료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설정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찾아가면서 보시면 돼요. 이 세팅은 제가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옵시디언과 거의 동일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구조하고 노트, 그 템플릿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지식 관리에 대해 기본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근저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생각의 성장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정체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한 번에 완성되는 생각이나 이론이 없어요. 마치 탑을 쌓아가듯이 논리가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단 논법 있죠? A는 B고 B는 C이기 때문에 A는 C다. 라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생각의 체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과 생각들이 쌓이고 연결돼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3단 논법에 이런 거 있죠. 침대는 잠자리다. 잠자리는 곤충이다. 그러니까 침대는 곤충이다. 이런 것도 훌륭한 3단 논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헛소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연결성이 없으면은 결국에 생각은 정체가 되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많아도 결국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꽝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생각이 연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망각이에요. 예, 오른쪽에 이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이죠. 우리 망각의 혹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벼락치기를 해도 하루가 지나면 70%를 까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는 전날 밤새서 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알려주시는 훌륭한 분이신데, 아무튼 우리는 모든 생각을 대부분의 생각을 까먹기 때문에 생각은 결국엔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지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생각의 기록은 쌓이면 쌓일수록 굉장히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이게 이런 지식 관리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텔카스텐이라는 기법인데, 그거에 관한 책을 쓴 숀케 아렌스의 How to Take Smart Notes를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기록은 레고 블록과 같다고. 블록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그 새로운 작품들이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시죠? 레고죠. 제 아들이랑 저희 와이프의 철없는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레고인데, 이게 3-in-1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품은 뭐냐면 같은 블록을 가지고도 세 개의 다른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블록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생각이 계속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이 더 많이 쌓이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레고 블록 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작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주기율표 아시죠? 주기율표. 막 탄소 들어있고 탄소 들어있고 표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채팅창에 아무 답변이 없지만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드미트리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고등학교 이후로. 근데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식 관리를 하듯이 그 원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메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배열하고 저렇게 배열하고 하다가 결국에 만들어진 게 바로 주기율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옵시디언의 근간이 되는 건 결국에는 지식 관리죠. 결국에 지식 관리의 기본은 이거죠. 생각의 성장은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기록의 연결은 가치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옵시디언으로 가볼게요. 지식 관리의 미죠, 옵시디언은?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 생각의 성장은 결국에는 기록과 연결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옵시디언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기록과 연결. 네, 그대로 오셨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옵시디언으로 옮기면 네, 구요원과 탈에 감사합니다. 옵시디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첫 번째는 노트고요. 파일 하나죠, 메모고. 두 번째는 링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옵시디언도 결국엔 지식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에 다른 거를 다 제외하고 남는 거는 노트와 연결이 남습니다.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국 노트와 연결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사실 옵시디언의 사용법의 가장 근간이자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버트. 문제는 뭐냐? 옵시디언도 결국에는 도구예요. 지식관리 시스템은 뭐다? 결국엔 도구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어, 무선 기타 앰프 트랜시버라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옛날에는 기타와 앰프를 연결할 때 선으로 연결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무선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양쪽에 꽂아가지고.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드린다 그래서, 네, 동질감이요. 네, 감사합니다. 기타 치시는군요. 이걸 제가 드린다 그래서 기타를 안 치시는 분들이 이걸 쓰실 리는 없겠죠. 이런 좋은 도구가 있어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옵시디언이라는 도구는 겉으로 생기기에 멋있게 보인다고 해도 결국에 나한테 쓸모가 없으면, 내가 쓸 일이 없으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옵시디언을 쓰기 시작한 이유를 시작으로 옵시디언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의 지식 관리는 아주 왜 시작했냐면 아주 멍청한 계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23살 때까지 책을 진짜 귀중하게 읽었어요. 줄도 안 쳤고요. 접지도 않았고요.
책의 그 뭐야, 책 날개 이런 거 전혀 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은 늘 새 책 같았어요. 왜냐면 책이 너무너무 소중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문제가 뭐냐, 책을 많이 읽는데, 예, 팔리기 좋아요. 선봄님, 샘봄님, 천재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책을 팔러 갔어요. 책을 잔뜩 산 다음에 6개월 내에 팔아야지 헌책방에서 돈을 제대로 쳐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로님 그 뒤 배경을 보고 좋아했던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똑같은 책을 두세 번 사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심지어 총균세인데. 다 읽었는데, 총균세는 두 번에 샀고, 다른 책은, 네, 세 번에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질행이 어떻겠어요? 얘는 참 멍청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책을 읽으면 싹싹싹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좀 책 내용을 기록을 해야겠다. 내가 이제까지 읽고 생각한 것들을 다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후회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메모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었거든요. 뭐 에버노트라든지 노션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메모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메모한 거를 다시는 안 찾아보더라고요. 다 허공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돼서 그러던 도중에 우연히 제텔 카스테누의 개념을 만나게 돼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제테카스텐을 만나고 옵시디언 앱을 만나면서 여러 실패를 하다가 결국엔 궁극적으로 아 맞다 나는 책을 읽으면 까먹는 애였지. 그러니까 옵시디언에는 다른 거 말고 딱 두 가지만 넣자. 책을 읽으며 내 생각을 모으고 연결해야 되니까 뭐를 넣어야 된다? 결국에는 책 내용과 내가 줄친 내용과 요약한 내용을 넣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서 나온 생각을 만들자. 생각을 넣자. 그리고 이 생각들을 연결해서 순수하게 나의 생각들만 모여있는 볼트를 만들자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뭐 플리팅 노트가 있고 리터러처 노트가 있고 퍼머넌트 노트가 있고 뭐 비블리오 그래피컬 노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제가 이걸 다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 생각만 모으자고 해서 결국에는 저의 볼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1번 내 생각들, 2번 내 책 정리.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저의 볼트 구조고요. 그럼 책 내용 정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R을 붙였어요.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읽은 책이니까 책 제목을 넣고 저자를 넣고 그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줄친 거를 하이라이트 그냥 쭉 그냥 붙여놓고 챕터별 요약을 제 손으로 하고 이 책에서 배워갈 거 세 가지 한 줄 요약 이런 식으로 책 내용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책 내용을 기반으로 이 안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떠오르는 저의 생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에 있는 내용에서 하나를 여기 코트에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줄친 본문 내용을 넣고 그거를 제 생각으로 바꿔 가지고 노트를 노트의 설명을 만들고 제목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노트랑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게 저의 그 처음 시작, 옵시디언의 첫 성공적인 시작은 바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옵시디언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건 뭐냐? 내가 가장 아쉽다고 생각했던 거, 읽었던 책 내용을 모두 까먹네.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걸 까먹네. 이래서 책 내용 정리와 거기서 나온 그 제 생각들을 넣고 연결하는 작업에만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린 그 볼트 있죠? 그거를 이제 저랑 같이 열어보실 거예요. 옵시디언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미 열어버렸죠, 제가. 실행 하시면은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고양이 옵시디언 볼트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매니지 볼트를 보실 수 있어요. 매니지 볼트에 가시면은 오픈 폴더 S 볼트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드린 압축 파일을 오픈하셔가지고 압축 파일을 풀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로 그 압축을 푸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오픈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볼트가 열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왜 확대가 안 되지? 간단한 볼트 구조와 내 생각들과 책 정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는 따라오셨나요? 볼트 한번 열어보셨나요? 옵시디언에서 매니지 볼트에서 오픈한 다음에 이 고양이 옵시디언 볼트라는 그냥 이 통째 폴더를 같이 열어주시면 돼요. 아, 옵시디언을 실행시켜가지고요. 네, 옵시디언 실행시켜가지고요. 네, 옵시디언 실행시켜서 네, 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네랄의 커뮤니티 플러그인 보시면은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이게 안 켜져 있으면 켜시면 되고요. 플러그인 세팅은 그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쁜 화면으로 나오나요? 이렇게 노란 화면으로. 네. 그럼 지금부터 노트를 만들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노트 만들기는 여기 보시면 뉴 노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나는 새로운 노트라고 쓰시면 제목이 되는 거고요. 이 맨 위에 있는 제목이 바로 파일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쓰면 노트가 되는 겁니다. 네, 참 노트 만들기 쉽죠? 그럼 이제 노트끼리 연결하는 방법은 나는 다른 노트예요. 라고 한 다음에 다른 내용이 있지요. 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노트가 있잖아요. 이 옵시디언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두 가지 노트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대괄호를 두 개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노트로 링크를 만드는 게 나옵니다. 아까 저는 나는 다른 노트예요니까 나는 새로운 노트랑 연결을 시켜 볼게요. 방금 만든 노트들은 바로 여기 리스트에 뜨고요. 아니면 제가 노트 이름의 일부를 알고 있다면은 그냥 새로운이라고 치면은 새로운 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혹시 이거 뜨시나요? 로컬 그래프? 로컬 그래프가 만약에 안 뜨신다면은 컨트롤 P, 윈도우즈 기준 컨트롤 P, 그다음에 맥 기준 커맨드 P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 검색하는 게 나와요. 여기서 로컬이라고 치면은 오픈 로컬 그래프라는 게 뜨거든요. 오픈 로컬 그래프는 뭐냐면 일반 그 그래프는 전체 노트를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의 볼트에 로컬 그래프라고 하는 건 얘랑 연결되어 있는 애만 보여주는 거예요. 로컬 그래프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잠시만 이거 닫을게요.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현재 노트와 연결된 노트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위에 탭을 끌어가지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놓으시면은 이쪽에 배치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를 여실 때마다 연결된 노트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연결한다? 대괄호 두 개를 눌러서 그 다른 노트를 검색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 다른 거랑 연결을 해볼게요. 다른 거랑 연결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연결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첫 번째는 노트 만드는 거였고 두 번째는 노트를 연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쉽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템플릿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 봐서 내 생각들을 여신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노트를 보시면은 형식이 있어요. 여기 메타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뭐 소스라든지 별명이라든지 태그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게 그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만들 때 템플릿에 맞게 만들어요. 책 정리하는 것은 레퍼런스 템플릿에 맞게 하고 생각을 할 때는 저는 보통 퍼머넌트라는 템플릿을 쓰거든요. 이거를 써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새 노트를 만든 다음에 노트 이름을 아무렇게나 할게요. 독서는 좋은 거예요. 라고 제목까지 붙이신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맨 위에 템플레이터라고 있어요. 얘가 템플릿에 적용시켜주는 애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제가 만들어 놨어요. 템플릿을. 아웃풋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퍼머넌트는 생각을 기록하는 거고, 레퍼런스 북스는 책 정리하는 거고, 레퍼런스는 책 말고 다른 것들,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니까 퍼머넌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각자 이게 섹션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참조해서 가져온 것들.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볼게요. 여행가 제이님은 생일날 더베러 톡톡에 출연하고 싶어 하신다. 본인의 생일에. 이걸 제가 레퍼런스로 가져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걸 보고 제가 떠올랐던 생각을 적는 거죠. 여행가 제이님은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소스는 어디서 왔는지. 저 같은 경우는 책 정리할 때 레퍼런스에서 오니까 이거를 링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냥 여행가 제이님이라고 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링크는 제가 연결시키고 싶은 노트와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연결이, 링크는 여기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보시면은 링크 걸기 이거 체크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맨날 링크 거는 거를 까먹어가지고 그 링크 거는 걸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이 노트를 볼 때 링크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링크를 걸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노트는 어떻게 만드느냐? 똑같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R, 혼자서 밥 먹는 법, 여행가지. 이런 책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템플레이터에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템플레이터 들어가셔서 레퍼런스 북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제가 책 읽었던 거 내용들 쭉 하이라이트 넣고 챕터별 요약 넣고 이건 다르게 쓰셔도 돼요. 여기 템플레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 템플레이트 북스라고 가면은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만 남기셔야 돼요. 나는 질문 따위 필요 없어. 링크도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에는 간단한 노트를 만드는 거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템플릿을 사용해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우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막상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를 써가지고 글을 쓰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럼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시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크지 않으니까 그래프 뷰에서 시작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쓸까, 어떤 글을 쓸까 좀 고민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게 눈에 띄었어요. 아, 원액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괜찮다, 괜찮다. 응? 원액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럼 이게 뭘로 연결돼 있지?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그래프를 봐요, 저는. 어, 원액을 만들려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반으로 나아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 것 같아. 인류의 발전은 과거의 유산을 기반으로 하지. 글쓰기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다른 생각의 기반으로 나아가려면 독서가 필요하겠네? 독서는 생각의 도구니까. 그렇지. 제가 옛날에 기록했던 거를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노트를 보면서 뭐가 다음에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글쓰기라고 한 다음에 아까 원액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나왔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였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반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 독서는 생각의 도구를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저는 가져왔어요. 내게 설명하듯이 써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이게 연결되면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거를 컨텐츠는 더 쉽게 쉽게 성공은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걸 이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뭘 보고? 이 그래프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아, 옵시전 까셨어요? 파일 부르는 메뉴요. 나중에 녹화본
눈으로 좀 보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했죠? 글쓰기 한다고 하면서 이 그래프 뷰죠, 있죠? 이 그래프를 쫓아다니면서 이 노트에서 이 노트로 연결되고 이 노트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떠났잖아요. 노트의 흐름을.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런 거였죠. 이런 흐름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원액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라고 할 때는 이게 저희가 그 링크가 대괄호로 돼 있잖아요. 앞뒤로. 이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은 이 노트의 내용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런 노트의 내용을 보고, 그렇지. 원액을 만들어야지.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기반으로 나아가라. 여기다 느낌표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면 노트를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가서 쭉 보는 거죠. 그렇지. 인류의 발전은 과거의 위선을 기반으로 하지. 그렇지. 그 다음에 독서는 생각의 도구를 발전시키지. 그렇지. 이 내용을 가져와 보자.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붙여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붙이는 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붙여놓은 걸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이 노트의 내용을 가져와 보는 거예요. 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쭉 보다가 생각이 드는 게 이거였어요. 아, 그렇지. 1000명의 펜을 만들면은 나는 원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을 원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방법이라고 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죠? 1000명의 슈퍼펜을 모으면 성공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이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얼기설기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만들어두는 거를 붙여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노트의 연결을 따라서 여행을 다녔던 것들을 얼개설계 만들어서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방법, 1000명의 슈퍼팬 이야기를 하고, 원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거는 정보를 만들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정보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한데, 결국엔 이런 경험은 독서를 통해서 오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지식들을 모아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텐츠는 쉽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 설명하듯이 쓰면은 오리지널리티가 생기지.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네. 여행가 제이님처럼. 그럼 내 비전을 이루며 살려면 위의 사항을 지키며 살아야지. 한 다음에 이건 완성된 글이 아니죠. 전개만 나온 거죠. 이걸 싹 긁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예쁜이 클로드한테 달려갑니다. 우리 예쁜이 클로드한테 달려가가지고 이미 넣어놨죠. 방금 나왔던 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이제 그, 내 문체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준 옛날에 내가 썼던 글을 기반으로 글을 써주세요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초안이 나와요. 원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법 이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초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저는 글을 써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저는 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 안에 있는 하이라이트들을 가져다가 내 생각들의 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것들 사이에 여행을 떠나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글을 만드는 과정으로 저는 이렇게 옵시디언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 내용 정리, 생각 정리, 연결, 그것으로 비롯되는 새로운 글이나 새로운 콘텐츠 창조,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저의 옵시디언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어때? 여기 사용하는 법이 생각보다 간단한가요? 사실 이건 가장 베이직만 남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아, 저거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가져와서 무조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옵시디언의 어떻게 보면 저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거의 습관을 들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거는 내 생각들과 책 정리, 이거 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탈에는 어떤 형태가 되었는지, 이거를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저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최종 형태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의 볼트는. 네, 장재영님께서 여쭤봤는데, 그, 방금 클로드 사용 시 프로젝트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픽뷰가 복잡해지면, 네, 이것도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생각을 모아둔 거, 그 다음에 책 내용 정리한 거, 제가 읽은 거 정리한 거. 이거는 똑같죠? 여기다가, 저는 원래 일기 쓰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보시면 97년도 것도 있고, 일기를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일기까지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빌딩어 세컨드 브레인 아시죠? 파라. 업무 관련된 거, 제 프로젝트 관련된 것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근데 이건 옵시디언에서 다 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쓰는 글들, 글 작업하는 것들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저희가 클로드를 통해가지고, 그 글 초안 쓰는 걸 보셨잖아요. 지금 이 아래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조를 써놓은 게 있죠. 아까 우리 노트 탄 것처럼 구조를 써놓은 게 있고, 그거를 클로드한테 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다시 수정하는 작업으로 저는 글을 쓰고 있어요. 아웃풋으로. 그래서 일단 저의 현재 볼트 구조는 이래요. 근데 똑같아요. 노트 있고, 저의 생각들이 있고, 레퍼런스가 있고. 일기장은 원래 쓰던 거 그냥 여기다 편집을 시킨 거고, 업무 관리는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글 쓰는 거를 여기다가 모아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샘플, 그 그래프 뷰상 뜨는 게 많지 않아서 연결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프 뷰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제 그래프 뷰를 볼게요. 이거는 제 노트 중에 생각이랑 레퍼런스만 모아둔 건데, 이렇게 되면 보기 복잡하잖아요. 여행도 떠나기 힘들고, 아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그래서 로컬 그래프를 쓰는 거거든요. 자, 나와라 로컬 그래프. 로컬 그래프를 열어서 두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디스플레이인가? 어디 있지? 음. 여기서 이제 단계를, 뎁스라 그래가지고 단계를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두 개, 세 개, 연결된 거 네 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1로 해두시면은 바로 다음 단계에 연결된 게 있는데 2로 하면은 이 다음에 다음 것까지 연결이 돼요. 근데 저는 보통 1에서 2 정도가 좋더라고요. 뭐 마음챙김 명상은 메타인지에 도움이 됐지. 고대 운동은 뭐 명상 몰입에 들어가는 일. 이런 식으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을 쭉 떠나다 보면은 굉장히 생각이 나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여행을 이런 식으로 떠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 사용 그 노트 만들기와 템플릿 사용하는 거와 제 실제 사용 사례와 사례 볼트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노트를 만든다, 연결한다. 사실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플러그인들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저 도구가 나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플러그인 많이 깔아두면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 기능도 써봐야지, 저 기능도 써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정하셔서 하는 게 좋은데 저의 추천은 생각을 연결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를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만드는 건 저 추천을 드려요. 하루에 한 개를 만든다고 하면은 만들다 보면 세네 개씩 만들거든요. 예, 일기 쓰기도 좋고요. 일단 노트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 만들면은 언젠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요한님의 그래프든 저의 그래프든
그런 그래프들은 모두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씩 연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연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여요. 아, 이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다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묵묵하게 습관 들여서 하나씩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매일 습관 관리하는 건데 내일 걸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옵시디언 노트 X라는 게 있어요. 저는 습관 들이기 위해서 매일 옵시디언 노트를 하나 만들고 옛날 트위터 있죠. X에 무조건 하나를 올립니다. 이거를 무조건 습관으로 들였어요. 이 습관을 들이니까 계속 노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빠르게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제 그 볼트를 보셨잖아요. 제 사용 사례와 다른 사람의 사용 사례를 보는 게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강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옵시디언 강의를 전문적으로 잘 하시는 분은 구이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맨드 스페이스라고 있어요. 비용도 여기 많이 안 비싼 곳이라서 예, 여기서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깊게 사용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여기 가셔서 옵시디언 101이라든지 기본 클래스를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유한님이 그 패스트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옵시디언이고 그걸 만드신 분이 구현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다음 주에는 이 고양이 시리즈로 파이썬도 교육을 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어떻게든 쉽고 심플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더베러 커뮤니티는 오늘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싶은 성장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 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하신다면 저희 더베러로 한번 와주세요. 분명히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배우시는 것도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옵시디언은 하루 만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린 거잖아요. 지식 관리의 기본은 노트와 연결이다. 딱 그것만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습관을 붙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었죠? 거의 한 45분 정도 했는데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정 노트에 대한 회고 어떻게 하시는지 윤민수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특정 노트에 대한 회고요? 어, 네네. 아, 메모를 했는데 나중에 봤는데 이건 멍청한 짓이었네라고 하면 그걸 다시 뭐 바꾸는지 별도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어요. 그건 제 마음이에요. 음, 근데 저는 그냥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요. 그거에 연결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옵시디언에서, 어, 노력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력. 노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제가. 어딨어? 노력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 책들 내용에서 노력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어, 끈기로 찾아볼까요? 끈기. 실행력이 없는 것을 끈기라고 얘기하지 말자. 옛날에 드로우 앤드류님이라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난리가 났네. 근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썼던 게 뭐냐면 포기에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회에서 포기를 거부하게 만들잖아요. 포기하는 건 나쁜 거야. 끝까지 해야지라고 했는데 제가 퀴팅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포기라는 게 결국에는 산업시기 혁명 때 빈부의 격차를 정당하기 위해서 영국의 사무엘 스마이스가 쓴 자조론 같은 책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노력을 안 했으니까 부자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렴이라는 그런 논리로 했다는 건데, 그, 이게, 이 노트의 연결 부위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썼던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노트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적었다면은 그거에 연결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끈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끝까지 억지로 매달릴 필요 없다.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 포기하는 게 용기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생각이 있으면 같이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걸 연결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 노트끼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히스토리가 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 맞다. 나는 몇 년 전에는 무조건 노력 신봉자였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살다 보면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이런 거였죠. 네. 답변이 됐을까요? 잠시만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볼 수 있어서. 자, 아까 업무는 다른 것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옵시디언은 업무용으로보다는 생각 연결에 더 효율적인가요? 업무용으로는 무엇을 더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옵시디언을 업무용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정리하고 연결하고 아웃풋을 내는데만 쓰기로 결심을 해서 그렇고요. 업무용 자료 스크랩이나 생각 같은 경우는 대본 싱크라는 앱을 쓰는데, 여기에는 이거는 개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자료 보고, 여기서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게, 이것도 옵시디언만큼이나 좀 악마 앱이라서, 그렇게 막 요즘 시대에는 추천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옵시디언을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그쪽 분들의 사례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로님께서 오프에 저장소를 두면은 오프에서 사용 가능한 거네요. 클라우드 안 써도 되는 거죠? 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옵시디언 싱크를 쓰고 있어요. 옵시디언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그 싱크 서비스, 동기화 서비스인데, 이거 있으면은 핸드폰에서도 동기화가 되고, 다른 기기에서도 동기화가 돼요. 근데 좀 느려요. 좀 덜 떨어졌어요. 근데 대안이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이클라우드나 뭐 드랍박스나 이런 거 쓰다 보면은 가끔씩 뻥나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복습 가능합니다. 네. 그냥 푸시죠, 여행가자님. 네, 뭐 저는 상관없는데 올리실까 봐. 네? 제가 그냥 올려도 되는데. 네, 나중에 라이브로 할 때는 또 업데이트해서 하면 되니까요. 네네. 네, 어차피 했는데 뭐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노트를 쓰면 가능하면 연결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나요? 네, 노트를 만들면 무조건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노트 중에 따로 떨어져 있는 걸 고화라고 하거든요. 이런 고화들은 까먹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오펀더 그래요. 그냥 오펀 노트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그러면은 뭐 꼭 연결을 한다기보다 내가 이 노트를 쓴 다음에 이 노트에 대한 주요 키워드 한 세 가지 정도만 넣어놓으면 연결될 수 있게끔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연결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자동화시키면은 저의 생각과는 좀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영역을 남겨둬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결국에 사람의 능력이 딸리면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까지는 연결까지는 다른 거에 손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예. 옵시전의 용량과 비용은 어떤가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제 하드만 있으면 용량은 얼마인지 빌릴 수 있고요. 보통 이 노트들이 마크다운으로 저장되거든요. 이 노트 자체는 용량이 크지 않아요. 근데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뭘 정리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거를 넣으면 이제 용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태치먼트가 뭐가 붙냐에 따라서 영상이 붙으면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비용은 옵시디언 싱크를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옵시디언 싱크는 용량은 1기가를 주고요. 비용이 얼마더라?
옵시디언 싱크 프라이싱이, 네, 한 달에 4달러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해시태그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쓰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전 잘 못 써요. 해시태그라면 보통 태그 단위인데, 저도 태그가 있거든요? 로컬 그래프를 보시면은, 태그를 제가 안 나오겠나 보네요. 예, 태그를 켜면은 이렇게 태그가 나와요. 분류한 게 나오는데, 뭐 동양 철학 이런 거 있죠. 예, 이거 누르면 연결된 애들이 보이죠? 사회과학. 제가 자동화하다가 망한 겁니다, 이거. API 돌려가지고 노트 읽힌 다음에 분류 한번 해서 망한 건데,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세요. 요한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쓰시고요. 그거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노트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파일 이름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폴더로 분류할 수도 있고, 태그로 분류할 수도 있고, 서브 태그로 분류할 수 있고, 아니면 메타데이터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구혜한 교수님은 늘 이게 그 분류의 차원을 늘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도화시켜서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구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은요. 네, 그리고 더베러는 답변해 주셨고, 제목 쓰는 팁이 있을까요? 한 줄 요약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 생각 노트를 하나 열어볼까요? 사실 이거 제목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보통은 제목을 쓸 때는 절대로 제가 그 레퍼런스 가져온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거든요. 뭘로 할까요? 네. 예를 들면 이건 좀 옛날 형태인데 옛날엔 템플릿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어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글을 보면서 나왔던 생각이 이거고 이 생각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딱 봤을 때, 아, 이때는 이런 내용 넣었을지라는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 쓴 노트가 10년 전에 어떤 노트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10년 전에 뭘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엘프 화가님이라는 고수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무한서랍이라는 걸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노트의 연결도 연결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트들을 하나씩 나열을 시켜놓는 거죠.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두고.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빼먹지 않고 연결하고 나중에 봤을 때 다시 생각나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다라고 해서가지고 한동안은 이 무한서랍이라는 걸 썼었어요. 저희 모든 노트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고요. 지금은 그거에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이게 왜 떴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자꾸 이게 빈 페이지가 뜨는데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린 그 설정 안에 플러그인 안에 아주 훌륭한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도파민은 우리 행동이 이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밸류 값을 따져가지고 가까이 있는 노트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프 어널리시스라는 건데 여러분들께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왔네. 그리고 또 비슷한 거는 AI가 알려주는 예, 이거는 스마트 커넥션스라 그래가지고 그 AI 오픈 AI 같은 건 API 연결해가지고 우리 노트들을 한번 쫙 인베딩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가까운 애들 노트를 추천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쓰시면은 옛날에 썼던 거라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면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무한서랍 같은 걸 쓰시던지 아니면은 그래프 여행을 떠나시다가 우연히 만나시던지 이 우연한 만남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더 질문 없으시죠?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이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더베러에 질문이 있으시군요. 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볼트를 나누거나 만드시는 기준이, 볼트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불편하시죠?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전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볼트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네. 오늘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곧 있으면 여행가 제이님께서 녹화본을 올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올릴게요, 여행가 제이님.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냥 더베러 채널에 올려서 공유 드릴게요. 그래도 네. 괜찮을까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옵시디언은 도구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만 쓰시는 거고, 시작을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인 거, 지식관리의 기본적인 거 뭐다? 기록과 연결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고 쓰시면은 언젠가 분명히 익숙해지실 거고, 아름다운 그래프를 저한테 들고 와서 자랑하실 날이 오실 겁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